노숙자 씨, 당신을 방화 및 살인 유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뭉크의 절규도 모르지만 갤러리 원장이라는 감투에 취해 있던 노숙자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한마디가 내리꽂혔습니다. 당황한 노숙자는 다급히 아들 황기찬을 찾았죠. 기찬아, 이 사람들이 대체 뭐라는 거니? 나보고 방화범이란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황기찬이 당신들 뭐냐며 상황을 막아서는 순간 모든 판을 뒤엎을 한 사람, 바로 보호망 김미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그녀의 등장에 노숙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김미경은 떨고 있는 노숙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 바로 20년 전 그 끔찍한 방화 사건의 진범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정윤희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20년 전 방화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패트릭 정호성의 달콤한 사랑에 빠졌던 노숙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성씨, 나 이제 YL 갤러리 원장 됐어요. 이젠 원장님이라 불러주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정호성의 사무실을 찾아온 노숙자는 은근히 자랑하며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강미란과의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정호성은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그의 속도 모르고 연신 꼬리를 쳤습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전시회를 아주 크게 하는데 꼭 오셨으면 해서요. 저랑 술도 한잔 하시고요. 후후. 바로 그 순간 정호성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물었죠. 혹시 강미란 상무도 옵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떨떠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예, 아마 올 건데 왜요? 무슨 볼일이라도? 정호성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네, 날짜 주시면 그날 뵙겠습니다. 며칠 후 YL 갤러리 VVIP 오프닝 파티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노숙자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원장님 소리에 취해 연거푸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그림에 대한 조예는 쥐뿔도 없었지만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는 이 상황이 그저 황홀할 따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때 보험망이라 불렸던 여자 김미경이 초췌한 모습으로 노숙자 앞에 나타난 것은, 김미경은 비꼬는 투로 어머 원장님, 신수가 훤해지셨네. 나는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죽을 맛인데라며 노숙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림 몇 점만 팔아 돈을 융통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알코올 기운의 거만함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노숙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갤러리 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 순간 김미경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의 팔을 잡아채며 가장 치명적인 협박의 칼날을 꺼내들었죠. 20년 전 화재 사건, 내가 다 풀어버릴까? 노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들을세라 주변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의 모든 모습을 화장실에 가려다 시끄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정호성이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흩어져 있던 의심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꿰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노숙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정호성은 분노를 억누른 채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숙자가 김미경에게 돈을 약속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자 정호성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김미경에게 접근했죠. 그는 방금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다며 노숙자가 줄 돈의 2배와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는 대신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사실 저는 불을 낸 사람은 아니고 불을 낸 걸 본 사람인데 저도 처벌을 받나요? 정호성은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차피 노숙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 정호성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미경의 눈이 흔들렸죠. 그녀는 결국 끔찍했던 20년 전 그날의 비밀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묵혀온 추악한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날의 진실은 정호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20년 전 가난에 찌들어 있던 노숙자는 잠시 시장에 간 정윤희의 집을 몰래 침입했습니다. 돈통을 발견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려는 순간 몸이 불편해 누워있던 정윤희의 남편이 기척을 느끼고 누구냐며 소리쳤죠.
깜짝 놀란 노숙자는 허둥지둥 도망치다 켜져 있던 골로를 걷어찼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당황한 노숙자는 비명을 지르는 남편을 그대로 둔 채 에라 모르겠다 도망쳐버렸고 그 길에 이웃이던 김미경과 마주쳤던 겁니다. 김미경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라도 바로 신고했다면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뒤늦게 119에 익명으로 신고만 했을 뿐 죄책감과 불안에 떨고 있었죠. 바로 그때 김미경이 악마의 유혹을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본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라며 이 기회에 정윤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타내자고 꼬드겼던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김미경의 사주를 받은 노숙자는 슬픔에 빠진 정윤이의 집을 드나들며 그녀의 인감도장을 훔쳐왔고 김미경은 위조된 보험계약서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뒤 수령인까지 변경해버렸죠. 물론 탐욕스러운 노숙자가 돈을 순순히 다 내줄 리 없었습니다. 이판사판 공범이라며 절반을 요구했고 결국 둘은 피 묻은 돈을 5대5로 나눠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백을 들은 정호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노숙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누나 정윤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깊은 고뇌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잔인한 벌을 내리기로 그 여자가 평생 갈망했던 모든 것을 손에 쥐어준 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리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성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노숙자에게 다가가 다정한 데이트를 즐기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노숙자는 패트릭 정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착각하며 하루하루가 꿈결 같았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노숙자가 오성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대놓고 묻자 정호성은 기다렸다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노숙자 씨에게 끌렸습니다. 외로웠던 제게 당신이 빛처럼 다가왔어요. 그 거짓된 고백에 노숙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이 진짜라고 자신의 인생에도 드디어 볕들 날이 왔다고 굳게 믿었죠. 그렇게 노숙자는 자신의 발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노숙자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어 마치 평생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그녀를 완벽하게 속였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노숙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호성은 가장 눈부신 선물을 건네는 척하며 그녀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노숙자의 갤러리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와인을 마시던 그 밤, 정호성은 노숙자 씨,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라며 벨벳 케이스를 열어보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케이스를 열어보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려대며 갤러리 안으로 경찰들이 진입했고 차가운 수갑을 든 채 노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씨, 20년 전 창신동 주택방화 및 살인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노숙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소리냐며 오성 씨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죠. 바로 그때 세상 가장 다정했던 패트릭 정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의 정호성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 감히 내 아버지를 그렇게 불태워 죽여놓고 지난 20년간 발 뻗고 잠이 왔나? 저승에 가서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노숙자는 오성 씨, 아니 당신이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증거가 있냐며 발악했지만 정호성은 김미경의 자백 영상과 20년 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든 혐의가 입증된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곧바로 정윤이와 김도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던 정윤이는 이내 온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황기찬 때문에 누나 김도희를 잃었고 이제는 그의 어머니 노숙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끔찍한 진실. 황씨, 일가 전체가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악마의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누나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김도윤은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황기찬에게는 노숙자가 겪게 될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지옥을 선물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김도윤은 황기찬을
그리고 황씨 일가 전체를 더욱 처참히 무너뜨릴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서둘러 갈기 시작했습니다.